글을 길게 써야 한다. 그래야 상위 노출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글자 수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네이버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길게 써야 한다. 글을 길게 써야 한다. 그래야 상위 노출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블로그 대행,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인플루언서 리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권장하는 글자 수는 1000자에서 1500자 사이세요. 1000자에서 1500자. 네, 그래서 실제로 원고를 쓰시는 분들도 그 정도 선이 좋다 그러고 그쪽 업계에 있으신 분들도 다 그 정도 선으로 기준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글자 수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내가 홍보를 원하지만 홍보가 되는 글보다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느낌으로 같은 제품 리뷰지만 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제공한다든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내용을 꾸려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컨텐츠를 그냥 정말 컨텐츠가 다량으로 많이 좀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들이라면 글을 쓰는 게 되게 쉬울 텐데 사실 우리가 그런 컨텐츠가 머릿속에 들어있거나 내가 정보가 아주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똑같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 글 중에 태신글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타겟하는 목표의 어떤 포스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글이 이미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최신 글에 있는 걸 너무 따라하면 이게 중복 문서나 중복글로 문제가 되실 수 있는데 조금 과거의 글들을 조금 여러 개 들춰보면서 좀 검색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조합을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같이 엮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을 녹이시면 좋은 블로그 포스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방법 중에 요즘에 이제 우리가 핫하죠. 챗GPT. 네. 근데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쓰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내용을 검색하고 챗GPT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훌륭해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온라인 속에 있는 것들을 컨텐츠를 가져오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실제 병의원이나 실제 변호사 이런 쪽에 포스팅, 블로그 대행을 할 때는 실제 챗 GPT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영역이니까. 전문 영역은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포스팅하려는 것들이 좀 전문적이다 싶으시면은 챗 GPT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우리 높은 품질의 글들을 좀 자주 꾸준히 써내면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나만의 색깔로 내용을 잘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걸 벤치마킹 하실 때도 그렇고 챗 GPT에 있는 글들을 가져오실 때도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엮으셔가지고 나만의 색깔로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 플랫폼 코파일럿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포스팅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컨텐츠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주는 언니 가면 있대요. 그래서 보실 수 있다니까 많이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보고 나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 도전해봐야겠다.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 블로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꼭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팁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웹사이트를 너무 과도하게 넣지 말기. 네이버는 네이버 링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부 링크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넣으시더라도 한두 개 정도 만 넣으시고요. 그리고 포스팅을 어쩌다 하나 올릴 때 그렇게 링크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과도한 링크, 외부 링크를 넣으시면 좀 문제가 되실 수 있고 웬만하면 네이버 안에서 순환이 되게 내 블로그 링크 안에서 순환이 되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아요. 내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높이는 길도 되기 때문에 그런 포스팅을 연결을 해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키워드 강하게 넣지 말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라고 했는데 그 반복이 골프복 추천, 골프복 추천, 골프복 추천 이런 식으로 말고 좀 자연스럽게 넣는 게 중요해요. 한 번은 앞에 넣었다가 한 번은 뒤에 넣었다가 추천을 앞에 넣었다가 나중에 뒤에
넣었다가 다른 거를 껴서 조합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이는 게 중요하고요. 포스팅 발행하시기 전에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저도 그렇지만 저도 포스팅할 때 좀 과도하게 넣을 때가 있어요. 네. 욕심에. 네. 그러면은 이게 꼭 문제가 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하게 키워드 넣지 마시고요. 이제 중복된 제목, 예를 들어 포스팅을 내가 10개를 했는데 웬만하면 그 키워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키워드를 좀 나누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왜 보통 네. 한 가지 주제로 했을 때 그거에 1 버전, 2 버전, 3탄, 4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올리는 들어 게 안 좋은 거네요? 브랜드 홍보로 한번 해볼게요. 네. 브랜드 홍보라고 포스팅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키워드가 다른 게 또 있잖아요. 브랜드 만들기, 뭐 그 다음에 브랜드로 성공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계속 풀어가시는 거예요, 조합을. 왜냐면 중복되게 내가 브랜드 만들기를 계속 넣지 말라는 거죠. 뭔가 조합으로 다른 색깔로 조금 만들어 가시고 그걸 컨텐츠를 같은 내용이지만 네. 조금은 내용이 주제가 틀리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좀 바꿔가시면서 풀어가시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창업 관련된 분들 너무 많으시고 블로그를 이미 활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포스팅을 하실 때 좀 다양하게 쪼개서 하나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쪼개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누적해 가시면 너무 블로그가 풍성해지고 노출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고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표님이 그리고 또 있다. 네, 또 뭐? 또 있어요. 또 뭐? 블로그 이미지가 중복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중복 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이미지도 중복으로 초보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주실 때 중복 이미지를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토스케이프라고 해서 좀 이미지를 변환을 해서 제목이라도 변경하셔야 돼요. 그런 작업을 안 거치시면 네이버에서는 중복 사진으로 인식을 해서 누락을 시키거든요.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사진으로 예를 들면 좀 크기를 바꾸고 테두리에 넣었다. 그러면 그건 다른 이미지로 그거는 인식되나요? 괜찮은데요. 네. 너무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또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웬만하면 새롭게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그러면 이제 바이럴 마케팅의 회사 전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아무래도 상위 노출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또는 고객들을 만나고 또 아웃풋을 시킬 텐데 그 중에 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나요? 상위 노출? 일단은 상위 노출을 할 때 목적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홍보를 하려는 방향이 뭔가 제품 홍보인지 행사 홍보인지 아니면 내가 PPL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리고 싶으신지 그러면 그 주제에 맞춰서 실제로 키워드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키워드를 하고 실제로 그 체험단의 기준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고퀄리티를 갈 것인가 단순 체험단으로 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키워드 분배를 좀 적절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체험단이 노출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있고 일반 인플루언서가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조율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목적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상위 노출을 원하시는 키워드가 너무 세면 노출이 또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 키워드가 잡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센 무조건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저가로 이제 최저가 배포를 하는데 이런 대량 키워드를 원하시면 사실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어서 그거를 설득하고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업계나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나요? 지금 이제 챗 GPT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관심 있는 게 숏폼에 대한 니즈가 많이 급증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숏폼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집중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과거에는 뭐 인스타그램 체험단, 단순하게 이미지 체험단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숏폼을 통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니즈가 좀 높아졌고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가가 좀 비싸긴 한데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 그리고 숏폼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좀 잘 만드는 게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숏폼을 잘 만들어서 유입을 늘리고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려서 실제로 그걸 통해서 유입을 증가시키고 매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트렌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시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들었을 때 도입을 하는 편인가요? 마음은 바로 도입을 하고 싶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실과 이상은 다른 거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보고 맞춰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너무 노력하는 과정이 이제 숏폼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은 실제 실무적으로 실무자분들하고 항상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계속 실행 중이고 ING 중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그 트렌드는 알고 있대, 반영은 천천히 해가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네. 자,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지금 일단은 현재 규모의 2배 정도의 매출을 키우는 거에 목표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배포하는 영역에 좀 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컨텐츠를 좀 잘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실제 이제 대표님들이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저희 직원들의 성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성장과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게끔 조직을 키우고 만들어가는 거에 이번 연도에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큰 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비딩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한 노하우 잔뜩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하시는 사업 더 잘 되시길 바라고, 돈 주는 언니 기대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